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저희 단골이신데요. 교통영상 컬렉션님이 종배형님, 어제 잘 주무셨나요? 저는 어제 새벽에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라고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아, 매미 요즘 극성이죠, 극성. 더위가 살짝 누그러지니 매미가 기승을 부린다.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매미는 그 딱 열을 산다면서요, 열을. 나무에 네. 붙어서. 네. 그잖아요.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나와서 사는 게 열이라고 하니까 좀 봐줍시다. 그러니까 실컷 울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요. 네. 미련 없이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너그러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AS타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호복 입고 예배 본 교회 기억하시죠? 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제일교회였는데 어제도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특히 정광훈 목사는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도 예고를 했습니다. 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역, 서울시청, 남대문 등을 지나는 문재인 탄핵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건데 네. 집회 참가자들은 각자 피켓을 들고 2m 간격을 둔 채 행진을 할 거고요. 예. 생중계를 위한 100대의 중계 차량이 사대문을 계속 돌 거라고 합니다. 네. 안전을 지킨다며 방호복을 입고 예배하고 안전을 지킨다며 시위도 2m 거리를 유지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맘대로에 대한 대처법은 법대로다. 그냥 그렇게 법대로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법이 좀 빨리 어떻게 움직여야 될 텐데. 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는 22일까지죠. 2주가 연장이 됐고요. 오늘 확진자 수는 1,5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요 교회들만 빼고.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음주운전 등의 의혹을 두고 최근 이낙연 후보 측과 벌여온 공방이 소모적이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일종의 휴전 제안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일단 수용했습니다.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3원칙과 6실천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으로 알고 환영합니다. 정세균, 박용진 후보 측은 환영은 한다면서도 그간의 네거티브 공방 사과와 책임자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뉴스죠. 네.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낙연 캠프의 박광원 총괄본부장의 한 말이 있는데요. 없는 얘기를 꾸며내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지만 팩트의 근거에 사실 확인을 하는 건 명백한 검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낙연 후보 본인의 환영 멘트와는 좀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 영역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요. 또 하나 환기할 건 네거티브의 환경인데 사실 네거티브를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네거티브에 혹하는 환경이 더 문제라는 거죠. 바로 지지율의 움직임이 네거티브 바로 환경을 형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선언이 곧바로 실천, 특히 공동 실천으로 이어질 거다. 솔직히 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체크 포인트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지지율 차가 크게 조정되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거티브 때문에 지지율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지율이 조정이 되니까 네거티브가 본격화됐다. 중간 정리하자면 이건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네거티브가 이재명 후보에게나 이낙연 후보에게나 득도 실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네거티브가 본격화된 이후에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또 이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힘들다. 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파괴력이 강한 사안을 뽑아가지고 근거가 확실한 것을 쳤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공방을 보면 별로 그러지도 못했다. 뭐라고 할까요? 쫀쫀한
그것도 정황과 해석에 의지한 네거티브 아니었느냐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래서 치열한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지지율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까지는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윤석열, 최재형 후보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같이 정치 신인이어서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후보라면 짜잘한 사안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모여서 입체적 평가의 재료가 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노출이 될 대로 노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갖는 표현이 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신선함 이런 게 또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좁쌀 대결이 충격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지율에 별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지금 이제 박강원 의원의 말은 좀 약간의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석기님이 계속 한다는 거지 뭐라고 반응을 보내주셨고 네. 어떤 분은 박강원 의원 말이 틀리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보내주셨고요. ROCK로 시작하시는 분은 아유 그걸 뭐 무슨 선언까지 합니까?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리고 7920님은 네거티브는 옆집에다가 하시길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옆집이란 게 국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야당을 쪼개서 하라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김종희님은 겉으로는 하지 말자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그래도 다들 한 식구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원팀이 되어야죠.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 단장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랑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때 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위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네거티브 하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두 후보가 일단 중단의 뜻을 모으셨으니 그럼 앞으로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치고 나갈 사람이 누굴지 또 이에 따라서 비호감도 말고 호감도 상승이 이어올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죠. 이제 정책 대결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책 대결이 뜨거운 거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질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뜨거울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논란거리가 되는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별로. 네. 그거 맞붙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탓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버리면 어찌 본다면 정책 대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후보들이 치고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전체 선거판에 어떤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다 아는데 왜 네거티브를 하느냐? 노이즈 마케팅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속칭 잘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걸 좀 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부수를 띄운 거긴 한데 예비 경선 때처럼 네. 김 빠진 사이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비 경선 때 정책을 우선해서 그 김 빠진 사이다가 된 게 아니라요. 정책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메시지를 주지를 못해서 그 김 빠진 사이다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그 집어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박용진 후보가 명락대전이 아니라 명락폭망 리스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예. 공방전에 참여했던 캠프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두 캠프 모두 여기에 대해서 말은 없었어요. 뭐 그게- 징계까지 갈 일은 아닌가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징계를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행위가 되는데 네. 그걸 하겠습니까? 말로만 휴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미연합훈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오늘이 9일이죠.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 연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6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일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말이 오늘 보도를 탔습니다. 이 북한과 통신선 복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일정도 정상 간 친서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뭐냐? 당연히 이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연례 훈련에 대한 의례적 반응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전 양해가 있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요거를 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좀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는 정황만 살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확인해 줄 것도 아니고 정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극도로 민감해하는 북한이 이미 예고된 훈련조차 체크하지 않고 입장 밝히지도 않고 통신선 복원에 덜컥 합의해 줬다? 과연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 의문이 여기서 제기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애초부터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만 실시될 예정이었고 이런 식의 훈련은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점도 함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입장이 저는 궁금했고 계속 주목을 했는데 네. 그는 일관되게 훈련 실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미 준비가 다 됐다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계속했죠. 제가 왜 송영길 대표에게 주목을 했냐면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특위 위원장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남북관계에 밝고 또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대표였죠. 그런 송영길 대표가 훈련 실시 입장을 왜 고수를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요. 네. 중앙일보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권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사에 보니까 또 정부 관계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아는 사실을 여권의 대표는 몰랐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도 사실은 같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단정은 짓지 말고요. 근데 아무튼 궁금했다. 요 네, 그럼 정도로만.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럼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네, 도발 가능성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은 여권 핵심 인사보다 더 몰랐을까요? 아니 오히려 이제 이 친서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통전부 라인이 가동이 됐다는 보도가 그 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만약에 친서가 교환되는 과정에 그 창고가 국정원이었다면 더더욱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지금 국회 정보의 보고는 지금 더마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권 핵심 관계자가 했던 말과는 결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건 뭐냐? 네. 이제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상호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박지원 원장의 보고는 상당히 양념이 젖어 있는 보고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에서 보면은 이럴 것이라고 단정이 됐던 게 아니라 네. 한미연합이 실시된다면 또 실시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가정 화법으로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박지원 원장이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서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 이것도 함께 살펴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석의 영역이 되는 게 좀 어지럽긴 한데요. 바둑바둑님이 어쩐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굉장히 순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아 나오고 나서 분석도 이루어졌지만 어떤 욕설식의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죠? 네. 그 특유의 이제 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나왔다는 점에서 뭔가 톤 조절이 이루어졌다는데 주목한 부분들도 있었었죠. 알겠습니다. 더 포레스트님이 제이비의 말을 들으니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굿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복잡한데 더 포레스트님은 퍼즐을 맞추셨나 봅니다. 이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능성, 정황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만. 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갈게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이전에 뭐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축소된 것보다 더 축소됐다. 형식만 남았다. 안보 붕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컴퓨터 게임에 비유를 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고 네.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야외 기동훈련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그거에 따라서 북한군도 대응 태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북한군이 손가락 빨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탱크가 되든 뭐가 되든지 또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기름이 들어가고, 그렇죠. 식량이 들어가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해왔다라는 것인데 야외 기동 훈련이 없으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온도와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고 이전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준의 어떤 훈련이 있을 때는
북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응하는 뭔가 어떤 조치, 행동으로 보여주다.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훈련이 시작되니까요. 북한의 반응을 또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죠. JB타임즈 마지막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도쿄올림픽이 이제 어제 폐막을 했습니다. 네. 자, 잔치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장부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적자 났나 안 났나? 음흠. 이거 그러니까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우리도 해보죠. 뭐 직간접 비용 다 합쳐갖고 개최 비용이 31에서 3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역대 그렇죠. 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인 측면이 있죠. 당장 뭐 무관중 경기였으니까 입장료 수입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적자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막일인 7월 23일에 확진자가 4,225명이었는데 8월 7일에는 15,713명이 됐으니까 도대체 몇 배가 되니까 3배가 된 거죠. 3배. 네. 그죠? 자, 그런데도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 보도가 눈길을 끄는데 도쿄가 전례 없는 난관을 극복했다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오. 왜 이랬을까?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네. 이걸 의식한 평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짜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걱정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신종 변이까지 이제 출현한다 이렇게 예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이 태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을 의식해서 그래서 이제 불참 주장도 뭐 우리 사회에서 나온 바가 있었지만 막상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선수들의 간절한 마음이 다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경기에 네. 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뭐 불참인이 뭐냐는 얘기는 솔직히 좀 쉬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방역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중국이 일본보다 더 통제된 상태에서 뭐 치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도쿄올림픽에 경우가 있으니까 또 학습도 하게 될 거고. 네. 근데 오히려 복병은 다른 데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 정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7월에 영국 하원이 신장 위구르 탄압 이유로 보이콧 결의를 했어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에 앞서서 유럽 의회는 또 보이콧을 회원국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국민의 절반이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반쪽 올림픽이 열린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재현되면 어떡하느냐. 또 이러면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 문제가 또 앞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 하원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바로 불참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권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건 영국 어떤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바로 그러니까 참가 거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과연 올림픽이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표가 남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냥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쿄올림픽 기존 올림픽과 달리 좀 메달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특히 우리 선수단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한 감동을 준 주인공들. 네. 제가 나가면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하고 시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러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